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소리로 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울음이 당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당신보다 더 깊고 더 절절하고 더 진실처럼 들릴 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가 남편의 장례식에서 마주한 낯선 오열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대전의 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오전, 한정민은 검은 상복을 입고 상주 완장을 팔에 두른 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51살의 정민은 한복점을 운영하며 평생을 사람을 대하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얼굴 표정 하나, 몸짓 하나로도 상대의 마음을 읽는데 익숙했지요. 남편 오성철은 28배 만나 23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철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30년을 근무하며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고 집에 오면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서재에서 책을 보는 사람이었지요. 특별히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정을 지키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일주일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정민은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장례식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이웃들이 차례로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고 눈물도 제대로 흘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군 복무 중이었고 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요. 두 아이는 휴가와 조퇴를 내고 달려왔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컸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 장례식장 로비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평범했고 검은색 원피스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요. 여자는 장례식장 안내판을 확인하더니 정미가 있는 사무실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마치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하는 것처럼 서두르는 모습이었지요. 분향소 앞에 도착한 여자는 향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성철 씨, 여자의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내어 우는 모습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 같았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놀라 쳐다볼 정도로 큰 울음이었지요. 정민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울음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족의 슬픔도 아니고 친구의 안타까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더 개인적인, 더 절박한 무언가였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원망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지요. 정민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라는 것을. 여자는 정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답례했지만 여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여자는 조물록에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부의금 봉투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분향소 근처를 서성이다가 사람들이 많아지자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은 로비 유리창 너머로 여자가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전 내내 조문객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회사 상사와 동료들, 대학 동창들, 정미의 한복점 단골 손님들까지 다녀갔습니다. 그 사이사이 정미는 자꾸만 밖을 확인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지요. 가끔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도 절대 자리를 완전히 뜨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지자 여자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정사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리가 거기라는 듯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분은 누구예요?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이는 여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셨나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회사 동료라면 아침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왔을 것이고 이렇게 하루 종일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수진이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정미를 돌아보았지만 정미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여자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고 로비에 머물렀지요. 저녁 무렵 조문객이 거의 없어지자 또다시 들어와 분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절을 올리고 영정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나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미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온 남편의 사물함 물건들이었지요. 낡은 머그컵, 볼펜 몇 자루, 탁상 달력, 그리고 휴대전화였습니다. 정미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업무 관련 메시지였지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은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단지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지요.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정미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일까요? 그리고 누가 보낸 것일까요? 정미는 남편의 서재를 떠올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낮에 본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절절한 울음소리가, 그 간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밤 11시가 되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정미는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23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편이었지요. 하지만 오늘 하루 정미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하루 종일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정미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 걸까요? 정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장례식 마지막 날입니다. 그 여자가 다시 올까요? 그리고 만약 온다면 정미는 그녀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차가운 겨울밤 장례식장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여자의 의심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달리 보입니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일상의 조각들이 갑자기 의미심장한 단서로 변하지요. 23년을 함께한 남편의 물건 하나하나가 이제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었습니까?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다고 해야 맞겠지요. 밤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본 그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체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8시가 되자 조문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발인이었으니까요. 정민은 어제와 똑같이 상주 자리에 앉아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입구를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가 올까요? 9시 반쯤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검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분향을 하고 영정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지요. 그러다 정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눈빛에서 정미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단순한 회사 동료가 아니라는 것을. 저 눈빛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정미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것일까요? 조문을 와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민은 묻고 싶었지만 수많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발인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영정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서는 순간 정민은 또다시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멀찍이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장례 행렬이 출발하자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떠나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화장장에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작은 함에 담겨 정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정미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혼란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니, 괜찮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밤이 되자 정미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공간을 자신만의 영역으로 여겼고 정미도 존중해 주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책장을 열자 회계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남편다운 선택이었지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메모지, 명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했습니다. 남편은 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번째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거래처나 친척들 연락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낯선 이름이 나왔습니다. 서미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주소 옆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는 그 번호를 남편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발신 번호와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미는 계속 서재를 뒤졌습니다. 3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찾았습니다.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영수증, 커피숍 영수증, 그리고 호텔 주차 영수증까지.
날짜를 보니 최근 6개월 사이의 것들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주말이었고 대부분 정미가 한복점 일로 바쁠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 저녁. 남편은 늘 집에서 쉰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밖에 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정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회사 업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미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그때 딸 수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정미는 서둘러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물건 좀 정리하려고. 수진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저 여자 이상하지 않았어요? 정미는 어떤 여자를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누구 말이니? 장례식장에서 계속 있던 그 여자요. 회사 동료라고 했는데 동료치고는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수진이도 느낀 것이지요.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도 의심하고 있다고? 아빠가 혹시 다른 여자가 있었을지 모른다고?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정미는 얼버무렸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그만하자. 정미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수진이가 나가고 정미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서미경이라는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장례식장에 왔던 그 여자일까요? 전화를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요? 정미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족여행을 갔을 때, 남편은 늘 조용했지만 성실했습니다. 기념일을 잊은 적도 없었고, 아이들 학부모 상담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바람을 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에 대해 정미가 진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23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정미는 한복점 일로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손님이 많았고 시즌마다 바쁜 시기가 있었지요. 남편은 그런 정미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쉬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정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정미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양복과 셔츠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발장도 뒤져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이었지요. 안을 뒤지자 명함집, 수첩,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카페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미소 짓고 있었지요.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미는 알아봤습니다. 장례식장에 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불과 6달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미가 부산에 한복 전시회를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쉰다고 했었지요. 정미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지속되었던 것이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 것 같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정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미경의 전화번호를 보았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갈까요? 하지만 정미는 알았습니다.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알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비밀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습니다. 정미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전화를 걸겠다고, 그 여자를 만나겠다고, 그리고 물어보겠다고,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 남편과 무슨 관계였느냐고. 겨울밤은 깊어갔습니다. 정미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정미는 사진 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진실이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 관한 것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채로 사는 것보다 아픈 진실을 아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정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서미경의 전화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오성철의 아내 한정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야겠지요. 언제가 좋으신가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후 2시에 둔산공원 입구로 오시겠어요? 제가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정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후 1시 반 정미는 집을 나섰습니다.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 있어서. 저녁 때 올게. 정미는 얼버무렸습니다. 딸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둔산공원에 도착한 것은 정확히 2시였습니다. 입구 벤치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미를 보자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오셨군요. 두 여자는 마주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갈까요?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둘은 공원 옆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서미경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려야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서미경입니다. 45살이고
성철 씨와는 15년을 함께 했어요. 15년. 정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5년이라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정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회사 거래처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 만남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보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성철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저는 이혼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30살에 혼자가 됐지요. 아이는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 살다가 성철 씨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냈는데 어느새 더 가까워졌어요. 정미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철 씨는 저한테 말했어요. 부인과는 정이 떨어졌다고, 사실상 남남처럼 산다고, 언젠가는 정리하고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미에게 그런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념일마다 꽃을 사주고 가족여행도 함께 갔습니다. 정이 떨어졌다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잠깐. 정미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미에게 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저는 기다렸어요. 1년, 2년, 5년, 10년. 언젠가는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서미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철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제가 설 자리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아무도 아니었으니까요. 부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심지어 친구로도 소개받지 못했으니까요. 정미는 서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15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남긴 게 있습니까? 정미가 물었습니다. 서미경이 종이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미경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성철 씨가 한 달 전에 준 거예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열어보라고 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 씨, 미안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통장으로나마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통장 잔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모아둔 돈이었겠지요. 정미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다른 것이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미경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실하고 독립적이고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없어도 잘 살아갈 거라고. 정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정미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했던 것이지요. 자기 삶을 간섭하지 않고 바쁘게 자기 일을 하는 아내. 그래서 마음 편하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부인은 성철 씨에게 뭘 받았나요? 서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는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23년의 결혼 생활, 2아이, 집 한 채, 그리고 이제는 홀로 살아가야 하는 미래. 아무것도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서미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산은요? 빚이 더 많았어요.
남편은 생전에 사업 보증을 여러 번 섰대요. 저는 몰랐지요.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제가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5천만 원쯤 됩니다. 서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성철 씨는? 네, 저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두 여자는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커피 향과 조용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성철이라는 남자는 두 여자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사랑을 약속했고 다른 쪽에는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서미경도 일어섰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없었다면. 아니에요. 정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어도 남편은 똑같았을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만났겠지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요. 서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보니 서미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아니면 후회해야 할까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죽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는 그저 불완전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정미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23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51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정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가지 뭐. 엄마한테는 아직 한복점도 있고 너랑 오빠도 있잖아. 그날 밤 정미는 남편의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거실에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적어나갈 새로운 하루들을 위해서요. 진실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정미는 이제 알았습니다. 배신보다 더 잔인한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겨울은 추웠지만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픔도 배신도 그리움도 시간 앞에서는 조금씩 새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6월 대전은 초여름의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한정미의 한복점에는 오늘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돌잔치 한복을 맞추러 온 젊은 엄마, 환갑 예복을 고르러 온 중년 여성, 결혼 예복을 상담하러 온 예비 신부까지. 정미는 손님들을 맞으며 천을 재고 치수를 쟀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지만 요즘은 더 집중했습니다. 이 일이 정미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빚 5천만 원은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 원씩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팔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이가 말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아빠 빚 때문에 팔 필요 없다고.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아들 준호는 제대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진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돕고 싶다며 주말마다 한복점 일을 거들었지요. 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매달 용돈을 보냈습니다. 정민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가 힘든 시기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정민은 그런 자식들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복점 문이 열리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서미경이었습니다. 6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민은 놀랐지만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서미경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아니 사장님. 한복 좀 맞추러 왔어요. 정민은 의아했지만 손님을 대하듯 안내했습니다. 어떤 한복을 찾으세요?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요. 예복이 필요해요. 둘은 천을 고르고 디자인을 상의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서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치수를 재고 주문서를 작성하는 동안 서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아요. 일하고 빚 갚고 아이들 챙기고. 당신은요? 저도 비슷해요. 일하고 혼자 밥 먹고 그렇게 지내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때 통장 있잖아요. 성철 씨가 준 거 사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 쓰세요. 하지만 사장님이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내 빚은 내가 갚을 거예요. 당신 돈은 당신이 모은 시간이에요. 15년이나 기다렸잖아요. 서미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제가 없었다면 그만해요. 정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이제는 각자 살아가야지요. 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은 주문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2주 후에 한번 피팅하러 오세요. 그때 맞춤 조절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서미경이 나가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요. 문이 닫히고 정민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서미경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 남편은 두 여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는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있었어요? 별일 없어. 손님들 많이 왔어.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해요. 편의점인데 야간이에요. 공부는 괜찮겠니? 괜찮아요.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면 돼요. 엄마 빚 갚는 거 도와주고 싶어요. 정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아들. 당연한 거예요, 엄마. 그날 밤 정미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그리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했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었고 나쁜 추억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23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정민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요즘 매일 쓰고 있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손님들 이야기, 서미경을 만난 이야기, 준호와 나눈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살아냈다.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복점 문을 열며 정민은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51살의 여자.
주름이 조금 늘었고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정민은 알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오후에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을 고르고 바느질을 하며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한복을 만드는 일, 손님을 대하는 일, 자식들을 돌보는 일.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라고. 저녁 무렵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오빠랑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정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초여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남편은 떠났습니다. 배신의 상처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있고 일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이 정미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